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획과 마케팅 관련 도서인 일의 감각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참여하고 있는 미션 캠프 독서 챌린지에서 3월에 책으로 받게 된 책입니다. 미션 캠프 독서 챌린지는 기획력과 아이디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보내주고 노션에 다른 분들과 독후감을 공유하는 챌린지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총 6권의 책을 무료로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는 매달 1일에 공개돼서 새로운 책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 읽었던 일의 감각 소개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 먼저 일의 감각의 작가는 조수용 님이십니다. 매거진 B를 창간하고 발행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며 네이버 사업 프로젝트, 사운즈 한남, 광화문 D타워, 웨스트 호텔 등 공간과 브랜드가 결합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력이 있으신 기획자와 디자이너십니다. 책은 총 5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세 번째 챕터인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주로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왜 디자인의 기획이 필요한지, 왜 디자이너가 기획을 해야 하는지,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왜 기획이 필요한지 등 기획의 중요성과 디자인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디자인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디자인의 첫 번째 개념은 사용자 입장에서 기능을 고민하고 경험을 의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개념은 첫 번째 개념을 조형적, 미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개념을 우리답게 지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첫 번째 개념을 기획, 두 번째 개념을 디자인,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을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글쓴이가 실제 적용했던 사례를 보여주면서 사용자의 경험과 문제를 토대로 어떻게 기획했는지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개념에 나왔던 사용자 입장, 특히 사용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획을 하는 이유는 결국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은 높은 매출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브랜드를 알리는 브랜딩일 수도 있고 물건의 사용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1차원적 문제 해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시로 나왔던 문제는 네이버 사업 디자인을 할 때 있었던 지하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텐데 지하 주차장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을 때 몇 층에 주차했는지 까먹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제 주변을 봐도 지하 1층인지 2층인지 까먹는 경우를 많이 봤었습니다. 글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각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층마다 파도 소리, 새소리 등 특정 소리를 정한 뒤에 엘리베이터에서 지하층을 누르면 해당 소리가 나오도록 기획했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 층수와 소리로 몇 층인지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의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네이버 건물에 가본 적이 없어서 이 사례를 책에서 알게 되었는데 청각 경험을 이용하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 읽고 나서는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싶었습니다. 청각 경험이라는 단어가 제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막상 생각해보니까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겪고 있는 일이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내는 따르릉 소리,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들었던 종소리 같은 특정 행동을 취할 때 나는 소리나 상황에서 나는 소리가 결국 청각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을 날카롭게 바라보고 하나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생각해보는 게 기획자의 자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로 보지 않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찾아서 문제점, 불편 사항이라는 걸 인식시키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기획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기획은 상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식이라는 건 기본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사용자들은 한글을 사용한다. 지하 주차장 층을 기억해야 한다. 볼펜은 잘 써져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말합니다. 이 상식을 떠올리면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넘겼던 문제점들을 원점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질에 대한 고민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저도 기획과 마케팅에 약간의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이나 마케팅을 배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왜입니다. 당연히 이 책에서도 성실한 왜를 가져야 한다고 나오기도 하고요. 왜 불편할까? 왜 이렇게 사용할까? 왜 이런 물건이 필요할까? 왜 이런 서비스는 없을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문제점 찾기가 기획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단순할수록 좋은 기획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비스든 물건이든 여러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뾰족하게 하나의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그 문제점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뾰족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게 기획자의 미션인 것 같습니다. 뾰족한 시선을 갖는 건 노력과 연습으로 갖춰나가야 하는데 쉽지는 않죠. 책을 읽으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받은 문장이 있었어요. 바로 전문가는 없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내용의 소제목으로 쓰인 문장인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분야의 실무자가 책에서 직접 전문가는 없다 라고 말해주시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기획과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정작 대학교 전공은 다른 전공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에 일을 하면서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스스로에게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나 의문을 가졌어요. 의문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대야 할 때 제대로 나대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기획이라는 일에는 정해진 틀이 없고 기획의 본질에 대해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기획자라는 내용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물론 글쓴이의 전문가와 제 상황의 전문가는 다를 수 있지만요. 어쨌든 기획이든 다른 분야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본질을 파악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는 기획이나 마케팅과 전혀 다른 전공을 했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경영 쪽 전공자는 전혀 생각도 못한 경험을 해왔고 그게 뾰족한 시선을 갖게 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글쓴이가 기획자이기 전에 디자이너로 경력을 많이 쌓아오셔서 디자인에 관련된 이야기도 책에 많이 나오는데요. 디자인과 기획에 관한 이야기도 잠시 해볼까 합니다. 감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음가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감각의 시작은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예시로 무보수로 하는 디자인과 10억이라는 비용을 받고 하는 디자인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해요. 이건 진짜 인정합니다. 디자인만으로 10억을 받는다는 건 현대 사회에서 쉽게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그 정도 가치를 갖는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해요. 이건 사람마다 맞는 마음가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실제로 받는 돈이 박봉이면 도저히 열정이 안 생기더라고요. 전에 대행사에서 포괄임금제를 받아서 매일 야근하면서 정작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일하기 싫었거든요. 아무리 큰 행사를 하고 대형 프로젝트라고 해도 제가 실제로 받는 월급은 콩알만 하니까 제 마음도 제 열정도 같이 콩알만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직접 겪으면서 열정 페이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받아야 열정으로 커버가 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8이라면 받는 월급이 나머지 일을 채워줘야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1인데 월급으로 9가 채워진다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가끔 거의 무보수에 가까운 일이더라도 제가 너무 재밌고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보수 생각 없이 마냥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정과 보수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우선이 되는 사람이 있고 흥미와 재미가 우선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흥미와 재미를 더 우선으로 두는 편이기는 하지만 보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그런 애매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들었던 피드백 중에서 재밌는 일 할 때랑 하기 싫은 일 할 때 표정이나 태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좀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나름 숨긴다고 했는데 겉으로 티가 나는구나를 알게 돼서
그 뒤로 하기 싫은 일도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티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서 조심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한 것 같아요. 마음가짐 관련 내용을 읽으니까 이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될 때 한 가지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일에 대한 실증과 두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발견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죠. 힘들지만, 재미없지만,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게 뭘까 찾아보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일하는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좋아하는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감각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엔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흥미거리나 재미나 관심이 가는 어떤 것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 발견을 하는 과정에서 뾰족한 시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은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획이나 아이디어는 바로 문득 떠오르는 게 아니라 깊게 생각하고 고민했던 시간이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레퍼런스를 많이 봐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렵겠지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죠. 정리하면 이 책에서는 감각을 쌓는 방법과 기획을 하는 과정, 브랜딩과 태도까지 글쓴이의 경험과 실제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해줍니다. 비즈니스에서 본질과 상식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점을 찾아서 비상식적인 부분을 상식적으로 바꿔 해결하는 것이 기획의 과정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나가 보려 합니다. 내용이 어렵거나 길지 않아서 기획이나 마케팅에 관심 있으신 분이나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